자, 생태계로 가자. 생태계로. 우리 교재 펴봐. 오늘 자료도 있고요. 교재도 있어. 자, 어디냐면 58페이지야. 승준아, 오늘 나눠준 그 교재 있어. 네? 또 내가 다음 주에 교과서 줄게. 교재. 오케이? 됐지? 자, 거기 58페이지 생태계 봐봐. 생태계. 오늘 학교에서 이거 해줬다고 그래서 자료도 요거 좀 줄 거야. 오늘 요거 저기 뭐야, 니네 선생님이 뭐 그 저기 뭐야 장일신물 얘기 좀 해줬다고 그래서 이게 대학교에서 내가 쓰던 책이야. 캠벨이라고. 나중에 대학교 가면 생물은 뭐 캠벨, 뭐 물리는 할리데이, 뭐 화학은 옥스토비 이런 식으로 거의 바이블이 정해져 있어. 오케이? 네? 그래서 요거 참고해갖고 선생님이 얘기해 준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거 해줄게. 야, 나 오늘 너무 신기했잖아. 와서 이 책을 스캔을 해달라고 했거든. 근데 저기 조교분이 그러더라고. 선생님 그거 저 복사기도 스캔 안 해도 된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카메라로 찍는 어플이 있어. 찍으면 스캔이 돼. 아, 너무 놀랐어. 진짜로.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찍으면, 아니 이거 사진이 아니야. 핸드폰 찍으면 스캔이 되는 거야. 너무 깨끗하잖아. 돼? 아니 책보다 더 깨끗해. 씨발 책보다. 이거 책 712페이지 어딨어? 내가 페이지를 외우지 못하는데 봐, 얘보다 훨씬 깔끔하잖아. 그지? 내가 그랬다니까.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사회하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 어플을 알려달라고 받았는데 너무 든든한 거야. 돼? 왜냐면 자료를 만들 때 일일이 다 스캔을 하러 막 해야 되거든. 근데 집에 스캔기가 없잖아. 그잖아. 근데 이거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나 좀 깜짝 놀랐어. 그래갖고 8장까지는 무료인데 8장 이상은 또 돈 내야 되는데 알겠다고. 나 돈 많다고. 자, 58페이지 봐봐. 자, 거기 생태계인데 우선 이거 별거 아닌데 좀 외워. 야, 개체, 얘들아, 개체가 뭐야? 개체가? 야, 봐봐. 개체라는 말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뭐야? 아니, 독립적인 뭐야?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애야. 오케이? 야, 내가 간 끄집었어. 야, 내가 간 끄집었어. 간 심장으로 하자. 심장 이렇게 끄집었어. 그럼 심장은 자율신경이 있어. 놔두면 막 쥐가 푸득푸득 뛰어. 근데 얘가 독립적 활동을 할 수 있냐? 야, 심장이 끊으면 심장이 혼자 돌아다니면서 뭐도 먹고 씨와 뭐 이렇게 잠도 자고 이러냐? 어? 물질 자살하냐? 먹고 싸냐? 아니잖아. 본인이 이래? 그러니까 사실 원래 봐. 세포들이 모이고 세포들이 모인 걸 뭐라고 그래? 이런 걸 알아야 돼, 사람이라면. 처음에 다 나오는 게 조직이야. 그럼 조직들이 모인 게 뭐야? 기관이야. 뭐 동물 같은 기관계가 있긴 한데 그 기관들이 모두 모인 게 개체란 말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표피세포. 돼? 뭐 오늘도 나오겠지만 세포들이 모여서 울타리 조직. 돼? 잎에 있는 조직 중에 울타리 조직이라는 게 있거든. 책상 조직이라고도 하고 해면 조직. 그러니까 세포들이 비슷한 애들이 모여있는 게 조직이야. 그럼 그 조직들이 모여서 특정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쉽게 말하면 독립적인 건 아니지만 하나의 기능을 갖고 있는 녀석들이 바로 기관이야. 그래서 간 이런 게 기관이잖아. 콩팥 이런 기관이잖아. 특히 이런 애들이 모여서 동물은 뭐라고 기관계라고 해. 니네 혹시 순환계 이런 거 들어봤어? 네? 병원 가봐. 그럼 뭐 순환계, 뭐 무슨 계, 호흡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게 이제 기관계야. 됐죠? 그럼 이 개체들이 모여서 만든 게 바로 개체군이야. 그러니까 좀 조심할게 봐. 요게 지금 우리 그림의 사슴이야. 엄마, 얘가 사슴이라고 하면 얘네들이 뭐야? 사슴 무리들이 모여 있는 거야. 군. 오케이? 그러니까 군이라는 게 무조건 뭐야? 모여 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거기 보면 개체는 독립적 생명활동, 즐거워. 독립적 생명활동이 중요해. 그럼 개체군은 그런 개체들이 무리를 이룬 게 군이야. 그러니까 이게 씨발 한문이야 다. 그러니까 얘들아, 생물은 얘들아 한문이 되게 중요해. 야, 물어보자. 야, 낙엽수의 반대말이 뭐야? 이것도 나와. 낙엽수의 반대말이 뭐야? 뒤질래? 상록수라고 해. 낙엽이 지고 떨어지는 거고, 상록은 뭐야? 항상 푸르다는 얘기야. 요 상자가 뭐야? 이게 항상 상자야. 항상 푸르다 이 얘기야. 누구야? 소나무 씨발 1년 내내 파라잖아. 돼? 얘가 영어로 에버그린이야.
그러니까 한자만 제대로 알아도 별거 없다니까. 근데 뭐 이런 게 있어. 상목수는 사실은 1년 내내 잎이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잎이 어느 정도 횡명을 닿으면 빨리 버리고 새로 또 나는 거야. 네? 근데 얘네들은 그렇지 않거든. 가을 되면 뭐야? 다 버려버리지. 단풍나무 같은 애 대표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한자만 알아도 된단 말이야. 네? 그럼 군집은 뭐냐면 이런 일정한 지역에 여러 개체들이 모여 생활하는 건데 그럼 뭐냐? 개체군들이 좀 여러 개가 모이는 거야. 쉽게 말하면 봐. 사슴군들이 있어. 뭐 옆에 보니까 곰 새끼들도 있어. 곰군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 곰의 무리도 있고 사슴무리도 있고. 그럼 이런 걸 모두 합쳐서 군집이라고 하는 거야. 군집. 돼? 사실은 여기 봐. 안정된 생태계는 군집의 종류가 다양해야 돼. 돼? 뒤에 가면 이제 먹이사슬 같은 데 나오거든? 그잖아. 그러니까 니네 그거 있잖아. 왜 동물원 우와 뭐 보면은 막 그 저기 막 사슴들 막 뛰어가 얼룩말룩 뛰어가면 그죠? 막 잡아갖고 사자들이 먹고 하잖아. 그런 사자군 그죠? 여기 얼룩말군 이런 식으로 있잖아. 뭔지 이해돼요? 네? 얼룩말 고기가 그렇게 맛이 없대요. 네, 정말이에요. 그래서 얼룩말이 눈에 잘 띄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포식자들이 잘 안 잡아먹는데요. 근데 맛이 없어서요. 정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눈에 그렇게 잘 띄는데도 왜 이렇게 포식자들이 안 먹냐? 먹다 싶어요. 막 이러는. 아이 씨야, 맛이 없어. 막 이러는데. 내가 먹어보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 말고기 먹어봤어요? 먹어봤어? 제주도 가면 말고기도 팔아. 네? 특히 말로 뭐 하냐면 곰탕 같은 것도 끓여. 뼈로 해갖고 맛있어. 먹을만해. 진짜 그 말고기 6kg 먹으면 맛있어. 먹을만해요. 진짜로. 네? 보통 고기 중에서 먹기 힘든 고기 뭐야? 고래. 네, 고래는 우리나라 포경이 금지돼 있어요. 무슨 말이야? 고래를 못 잡아. 병신아 그 고래 너 정말 그럴래? 설마 했다 씨바. 네가 말하는 고래랑 그 고래랑 다른 고래야 개새끼야. 미친놈아 정신 차려. 돌고래는 사실은 포함은 아닌데 사람들이 돌고래 잡진 않아요. 돌고래 왜 안 잡냐면 잡아도 놔줍니다. 왜 그럴까? 돌고래는 지능이 높아서 영물이라 어부들이 잡질 않아요. 그물에 뭐 이렇게 다자막 이런 거 알아요? 다 잡는 거? 예, 바닥 쓰면 다 잡는 거 같은데 가끔 들어와요. 그럼 어부들이 이거 다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풍년을 기원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보내줘. 왜냐면 걔는 영물이다. 네? 근데 고래는 가끔 그물에 죽어서 잡혀서 이렇게 적은 거 있단 말이야. 니는 나중에 고래고기 한번 먹어봐. 고래는 정말 부위가 엄청 다양하거든? 근데 맛이 다 달라. 심지어 돼지고기 맛, 소고기 맛, 네? 이런 맛도 나. 정말이야. 되게 특이해. 그러니까 고래는 특이한 게 뭐냐면 항상 있는 음식이 아니니까 고래가 만약 동해바다에 잡혔다. 그럼 고래가 크잖아. 그럼 그 고래를 사갖고 다 나눠. 그래갖고 이제 연락을 해. 저 고래고기 들어왔다고 오시라고 그럼 가서 먹는 거야. 그래서 나 선배님이 요즘 고래고기 좋아하고 내가 따라서 몇 번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진짜 맛이 좀 달라. 네? 어쨌든 그 군집들이 또 모인 모든 자연환경까지 다 합친 걸 생태계라고 하는 거야. 느낌 뭐냐? 그럼 생태계로 들어가면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거기 봐봐. 생태계는 군집을 이루는 가채군이 환경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야. 네? 특히 밑에 보면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바로 생물 요소하고 비생물 요소로 나눠져. 생물 요소. 내가 이렇게 또 생물 요소를 이렇게 그림 보통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가 생물 요소. 생물 요소. 바이오틱 팩터. 오케이? 네? 생물 요소. 그럼 여기에 이제 비생물 요소, 뭐 물이나 공기나 뭐 온도나 빛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야. 네? 그 중에서도 알아도 그냥 알아도 우리 교재에 안 나와 있는데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작용이라고 해. 이 교과서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거꾸로 생물이 환경에게 영향을 주는 걸 반작용이라고 한다는 것도 좀 알아도. 알겠죠? 네? 그럼 요게 바로 생물적 요소고 요게 비생물적 요소. 그죠? 에이바이오틱. 그죠? 얘는 바이오틱. 그럼 이 생물, 요 비생물적, 그 중에서도 요 생태계 안에 생물적 요인, 생물 요소는 반드시 외워야 돼. 얘는 시험에 100% 출제야. 알겠어? 세 마리가 있어. 자, 여기 누구 있냐면 분해자가 있어.
자, 누가 있어? 소비자가 있어. 자, 또 누가 있어? 순서를 좀 거꾸로 했다. 생산자가 있어. 생산자, 프로덕트. 네? 프로듀스죠. 그 다음에 소비자가, 커스터머가 있어. 그 다음에 분해자가 있어. 분해자에다 별표 쳐놔. 분해자에다 별표 쳐놔. 분해자에다. 시험에 분해자가 무조건 나와. 됐어요? 자, 분해자를 외울 겁니다. 엄마, 분해자를 외울 거야. 자, 니네 곰이 의외로 좋아하는 게 있어. 뭔지 알아? 버섯이야. 오케이? 그리고 노래도 있잖아.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그죠? 아빠하고 엄마하고 그 노래 몰라? 아니, 버섯이 안 나오는데. 병신아, 가만히 좀 있어봐. 오늘따라 지랄 연병이야, 소금떡에. 자, 외우려고 하는 거야. 곰 세 마리가 있어. 뭐라고요? 곰 세 마리가 있어. 뭘 좋아한다고? 버섯을 좋아해. 그래서 분해자를 외울 거야. 자, 곰 세 마리가 있는데, 곰팡이야, 곰팡이. 세 마리가 있어. 세균이야. 마지막 이걸 외워야 돼. 버섯이야, 버섯. 됐죠? 빨리 거기다 줄거라. 곰 세 마리가 뭘 좋아한다고? 버섯을 좋아해. 네? 나도 알아, 씨발. 존나 뻘짓거리라는 게, 뻘소리라는 걸. 갑자기 곰 세 마리가, 씨발. 근데 어떻게 외워야 되는데, 씨발.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 안 잊혀져. 시험 시간 갔는데, 생산자 세 마리, 분해자 세 마리 쓰시고,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또 씨발, 여기 한 집이라고 쓰면 안 된다. 곰 세 마리가 버섯을 좋아해. 외워야 돼. 알겠어? 처먹을 거 많은데 굳이 왜 버섯을 먹어? 야, 씨발 널, 야, 곰은 최상위 포식자야. 걔가 굳이 왜 버섯을 먹냐? 아이, 나 씨, 그냥, 아유. 곰은요, 우리 북극곰 있잖아요. 하얀 새끼. 착해 보이잖아요. 세상 난폭한 새끼야, 그 새끼야. 네, 걔가 종족 중에서 가장 잔인한 그 포식자 중에 한 세 손가락에 들어요. 네? 귀신이냐, 씨발, 왜 간만 빼먹냐? 다 먹어야지, 씨발. 뭘 남겨, 배고픈데. 어? 누가 그래요? 인터넷 나와요? 진짜로요? 버섯도 먹는데요? 먹는 거겠지 좋아하진 않을 것 같은데. 좋아한다. 그래서 곰버섯이라고 먹기가. 오, 곰버섯이요? 곰버섯이가.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네. 딱히 유용한 정보는 아니네요. 자, 아무튼 그래, 그렇게 하자. 곰이 뭐 한다고? 버섯을 좋아한대. 곰 세 마리가 버섯을 좋아한대. 됐죠? 자, 그 다음에 생산자에다 줄거나 빨간색으로 광합성. 자, 광합성을 하는 애는 무조건 다 생산자야. 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퍼런 새끼들 다 뭐야? 다 생산자야, 식물. 퍼러다는 게 뭐야? 또 퍼러다니까 초록 색깔 띄는 새끼들은 다 생산자야. 오케이? 오늘 배울 텐데 초록색 왜 띄어? 그렇지. 정확히 말하면 엽록채 속에 뭐가 있냐? 엽록소라고 하는 색소가 있어. 이 색깔이 초록이야. 오케이? 특히 알아두면 좋아. 초록 색깔을 띠는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초록색을 대부분 반사시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체로 보인다는 건 그 빛을 반사한다는 얘기야. 그 무슨 얘기냐? 아마 초록 색깔, 초록빛이 나는 식물들의 특징이 뭐냐면 초록색을 안 써. 대부분 다 뭐야? 반사시켜. 돼? 그럼 뭐만 흡수하는 거야? 보색 관계인 빨간색 계열 애들을 흡수하는 거야. 돼? 이걸 알아야 뭐 할 수 있냐? 좀 이따 해조류의 깊이를 알 수가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녹색 계열이야? 그럼 보색 계열 애들을 주로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거꾸로 말해봐. 엄마, 만약 빨간색 계열이 반사돼. 그럼 뭐야? 거꾸로 청색 광들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냐? 뭔 말인지 이해되냐? 왜?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도 야, 단풍, 나 좀 이따 얘기해 줄게. 단풍 왜 들어? 낙엽 이런 거 왜 들어? 온도가 추우니까 엽록소가 뒤지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은 생물 입장에서는 양분을 다시 회수하는 거야. 오케이? 돼? 그러니까 엽록소를 싹 걷어. 야, 그것도 어차피 에너지 핵 당분 뭐 이런 거 들어니까 다 꺼져 씨발. 이렇게 되면
그때 뭐가 되면 안시토닌 뭔지 알아? 노란색 색소야. 네? 노란색 색소 누가 있지? 가을에 단풍 노래지잖아. 누구야? 은행나무. 네? 걔가 드러나는 거야. 혹은 카로노이드라고 해서 걔는 또 빨간색이야. 그게 단풍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엄마 엽록소들이 병신이 되니까 숨어있던 애들이 색깔이 드러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냐? 뭔 말인지 이해가 되냐? 돼?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 애들인데 중요한 건 식물 말고 하나가 더 있어. 누구야? 식물성 줄 거봐. 플랑크톤. 그냥 식물 플랑크톤이라고 해도 되고. 자, 그러면 소비자는 뭐 누구야? 우리 같은 새끼들이지. 그죠? 광합성 못하고 우리 분해도 못하잖아. 그지? 네? 우리 같은 애들 처먹는 거지 뭐. 동물이나 동물 플랑크톤. 오케이? 이런 애들이 대부분 다 뭐야? 소비자다라는 거야. 자, 그럼 비생물 쪽 요인을 보면은 빛, 온도, 물, 공기, 토양인데 여기 이제 다 나와.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상호작용을 할 거야. 여기가 약간 꼼꼼한 게 몇 개가 좀 있어서 자, 봐봐. 우선 생물 요인과 비생물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을 할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물적 요인, 생태계에서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뭐 물, 공기, 빛, 뭐 온도 이런 녀석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죠? 이런 환경들이 얘한테 영향을 주는 걸 작용이라고 하고 얘가 얘한테 주는 걸 반작용이라고 한다는 것도 좀 알아도 알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생물은 빛, 온도, 물, 토양, 공기 등의 여러 가지 환경 요인과 적응해서 살아가고 생물도 환경에 맞춰서 또 영향을 준다 하고 나왔어. 그러니까 서로 주는 거야. 그 밑에 있는 빛이 있는데 빛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면 빛의 세기도 있고요. 파장도 있고 일조 시간도 있는데 하나씩 다 한번 해볼게요. 우선 빛의 세기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빛의 세기가 강한 곳에는 잎이 두꺼워. 엄마 여기 봐, 잎이 두꺼워. 근데 선생님 잎이 두껍다는 게 뭐예요? 잎이 두껍다는 게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조직들이 두껍다는 얘기야. 특히 요 위에 있는 애들이 바로 뭐냐면 울타리 조직이라고 해.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옛날에 책상 조직이라고 했거든. 이게 두껍게 발달하는 거야. 오케이? 네? 그러면 엄마 빛이 여기 봐봐. 빛이 약한 애들은 이 울타리 조직이 얘만큼 발달되지 않아. 보통 이거 양엽, 음엽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 이거 왜 그러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적자생존이야 사실. 그러니까 이게 나오진 않는데 정확히 하려면 강한 곳에서 울타리 조직이 발달된 애들이 살아남는 거야. 왜? 빛이 강하면 수분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거든. 사실 아까 낙엽하고도 비슷해요. 엄마 굳이 왜 가을에 잎을 떼어버릴까? 가을이 되면서 겨울로 가면 추워. 추우면 뭐하면 땅이 얼잖아. 땅이 얼면 뭐하냐면 수분을 밑에서 끌어들일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잎에서 증산작용이 생겨서 물이 날아가잖아. 근데 밑에서 물을 끌어올 수 없으니까 물이 빠져나가면서 얘가 말라버리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잎을 아예 떼어버리는 거야 그냥. 네? 너 있으면 씨발 밑에서 물도 못 끌어오는데 우리 다 뒤지라고? 야 너 빨리빨리 가 새끼야. 이렇게 된 거야. 네? 그럼 선생님 아니 상록수는 왜 씨발 잎을 안 떼요? 왜 잎을 안 떼요? 얘는 위에 큐티클층이 있어. 네? 쉽게 말하면 기름 같은 걸 발라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수분이 안 날아가. 막아놓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추워도 수분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굳이 잎을 뗄 필요가 없는 거야. 돼? 뭔 얘기 이해되지? 그러니까 책상 조직이 발달했다는 것은 잎이 두껍다는 뜻이야. 두껍다는 건 빛이 강한 곳에 있는 거고 얘는 빛이 약한 곳에 있는 건데 얘는 빛이 강한 곳에서 살아남은 적자들이고 얘는 빛이 약한 곳에서도 살 수 있는 어떤 적자는 거야. 오케이? 됐지? 하나만 더 거기다 줄거놔봐. 일반적으로 빛의 세기가 강한 곳은 식물의 잎이 두꺼워. 그리고 빛의 세기가 약한 곳은 식물의 잎은 얇고 줄하나 봐. 넓어. 자, 요건 하나 알아도. 엄마, 빛이 약한 곳은 엄마 잎이 얇기도 하지만 넓어야 돼. 왜 넓어? 그렇지. 빛을 받아야 광합성을 하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니? 그래서 넓은 거야. 알지? 또 이런 것도 있어. 사실은 빛의 세기보다는 이거는 빛의 유무라고 좀 보면 되는데 해바라기 같은 경우는 양지식물이야. 햇빛을 좋아해. 그죠? 그럼 음지식물은 누구야? 햇빛을 좀 피해서 사는 애들. 습한 곳을 좋아하고. 하나만 알아도 대표적인 게 고사리야. 알겠어? 그래서 양지식물 누구라고? 해바라기. 그러니까 이건 빛의 세기가 아니라 빛 자체의 유무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해바라기는 빛을 좋아해. 돼? 양지식물이야. 고사리는 빛을 별로 안 좋아해. 돼? 그래서 습한 곳에 살고 약간 어두운 곳에 살아. 그게 얘는 뭐야? 음지식물이야. 알아도 알겠지?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
자, 그럼 빛의 파장인데 시험은 빛의 파장과 1조 시간에서 아마 하나하나씩 나올 거야. 자, 우선 깊이에 따라 빛의 파장의 양이 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엄마, 여기 봐봐. 자, 여기 봐봐. 내가 한번 예전 가르쳐줬어. 우리 지금 지구 열수지 할 때 한번 가르쳐줬는데, 우리가 파동의 속력, 파동, 그냥 보기만 해. 파동의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야. 그러니까 파가 이렇게 1을 진행할 때 이 길이를 파장이라고 해. 그럼 우리가 쓰고 있는 전자기파는 모두 빛의 속도 c야. 그럼 파장이 짧은 것부터 파장이 긴 쪽까지 이렇게 보면 요게 감마선이고 x선이야. 이 파장이 짧은 투과력이 좋아. 위험한 애들이야. 얘 방사선이잖아. 그죠? 얘 뭐야? 다 뚫지. 뼈 빼고. 그죠? 돼? 그럼 요 다음이 UV야. UV가 누구야? 자외선이야. 그 다음에 가시광선인데 이걸 외워. 뭘 외워야 되냐면 가시광선 중에 파장이 짧은 애가 보라돌이야. 보라돌이 파장이 대략 400 나노미터 정도 돼. 나노가 얼마야? 10의 마이너스 9승이야. 외워 제발.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가 빨간색이 가장 파장이 길어. 여기가 대충 한 730, 40, 뭐 60, 뭐 이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할 거야 아마. 그냥 러프하게 700 정도라고 생각해. 이걸 외워야 돼. 그럼 무슨 얘기냐? 선생님, 요쪽 파장이 짧을수록 투과력이 좋다며. 맞아. 그럼 이 바다를 보면은 요 투과되는 정도를 갖다 비교를 하면은 파장이 길면 길수록, 즉 짧으면 짧을수록 깊이까지 투과가 돼. 잠수함 타본 적 있니? 난 타봤거든? 입술이 보라색으로 보여. 왜? 빨간색이 거기까지 못 들어와. 왜? 빨간색 뭐지? 파장이 길니까.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누가 들어오냐? 파장이 긴 애들만 주로 들어온단 말이야. 돼? 그러면 파장이 짧은 애수 여기까지 간단 말이야. 그래서 외워도 이쪽은 주로 뭐가 되는 거야? 빨강, 적색광. 적색광들이 여기까지 들어오니까 적색광을 흡수해서 뭐 하는 거야? 이걸 갖다 에너지로 쓰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럼 보색 관계를 드러낸다며. 그지? 그럼 여기가 바로 누군 거야? 녹조류인 거야. 야, 저쪽 학원에서 이걸 모르더라. 야, 김이 녹조류냐? 김이 녹색이야? 김은 빨간색이야. 김은 빨간색. 야, 김을 물에다가 풀어갖고 이렇게 띄워봐. 그럼 붉은색이야. 저게 진한 붉은색이야. 오케이? 돼? 녹조류는 김이 아니야. 김이 왜 녹조류야? 그럼 다시마는 뭐야? 무슨 색깔이야? 너구리에 들어있는 새끼 있잖아. 오동통통 너구리 하나씩 들어있잖아. 다시마는 뭐야? 빨간색이야? 아니야. 걔는 갈색이야. 갈조류야. 돼? 그럼 녹조류는 누구냐? 파래야. 파래. 니네 파래 들어봤어? 돼? 그럼 니들이 말하는 뭐냐? 선생님, 저 김 초록색 봤는데 그건 파래김이야. 파래김. 파래를 섞은 거야. 김에다가. 돼? 김밥용 김을 봐봐. 그 김밥용 김을 보면 그게 진짜 김이야. 빨간색이야. 검은색이 아니야. 물에 풀어봐. 먹고 토해봐. 씨발. 그 빨간 다 보여. 근데 애들이 지금 저 김 파란색 봤는데요. 그건 파래김이라고. 씨발. 파래라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얕은 쪽에 사는 애들은 녹조류고 여기에 대표적인 파래야. 뭐 줄거나 이 새끼들 파래. 옆 왼쪽에 써있어. 파래. 청각 이런 거 몰라도 돼. 그럼 이 녹조류들은 바로 아까 누구 때문이냐면 바로 엽록체 속에 있는 엽록소 때문이란 말이야. 뭐? 그래 아까 미역이 다시마 갈조류라고 했잖아 엄마. 저 새끼 씨. 저 오늘 왜 저러지 저거? 저 오늘 빌런이네 씨발 오늘 저거. 내가 언제 씨발 미역 얘기했어. 근데 미역은 약간 갈조류라고 하지만 사실은 약간 완전한 갈조류라고 보기 좀 그렇고 약간 색깔이 좀 애매해. 다시마가 딱 갈색이잖아. 니네 다시마 못 봤니? 너구리 속에 있는 다시마. 그게 우러나면 국물 향이 나거든. 다시마는 보통 야 이걸 모르는 새끼도 있대. 야 누가 다시마를 거기다 넣고 계속 끓이냐. 다시마는 끓는 다음에 좀 이따 빼야 돼. 왜일까? 먹는 거야. 왜 먹어? 그게 오래 넣으면 쓴맛이 나. 다시마는 오래 먹으면 쓴맛이 나. 네, 그래서 다시마는 끓는 물에 넣었다가 빼서 버리는 거. 이걸 왜 처먹어? 맛있는 하긴 옛날에 그런 적 있어. 선생님이
대학교 때 사귀는 여자친구가 옛날에 저쪽 스위스에서 저걸 했었어. 그 홈스테이 같은 걸 했단 말이야.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국에 오셨어. 그 금은방을 하셨었는데 모든 재산을 이제 다 청산하고 이제 전 세계를 여행하시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돌아다니셨어. 너무 멋있더라고. 전 세계 자기 집에서 머물렀던 홈스테이 때는 다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지훈이 잘 살고 있니? 지훈이? 그래서 아무튼 지훈이가 거기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왔어. 그래갖고 이제 내가 이제 뭐 운전하고 이렇게 좀 모시고 돌아다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넷이 돌아다녔는데 바지락 칼국수를 먹으러 갔어. 바지락 먹어 안 먹어? 먹잖아. 먹으라고 주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 외국 그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물어본 거야. 이거 바지락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지은이가 여자친구 너는 먹으면 안 된다. 육수 내는 거라고. 나 지금 당황한 거야. 씨발 이걸 왜 안 먹어? 근데 거기서 여자친구가 먹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먹지 말라고 한 건 아닌데 노 이건 육수 내는 거라고 먹는 거 아니라고. 속으로 씨발 이거 존나 맛있는데. 갑자기 니들이 다시마 먹으니까 그 얘기 생각이 났어. 그래서 진짜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어요? 샌드요? 그럼 당연하지. 거기서 바보 될 수는 없잖아. 바지락 칼국수는 바지락.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바지락 칼국수 중에 바지락이 진짜 졸라 많이 들어간 칼국수가 있고 바지락을 정말 좀 많이는 안 넣지만 몇 개 넣는 그 칼국수가 그랬어. 바지락이 뭐 존나 많은 게 아니었거든.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진짜 오랜만에 바지락 먹는구나. 근데 너너너너 씨. 그래 알았어. 아무튼 지훈이 잘 사나 모르겠다. 그죠? 제가 찼습니다. 정확히 찼어요. 헤어지자. 바지락 안 먹었어요. 에? 꺼져 씨발. 너 때문에 바지락 못 먹었잖아. 그건 아니고 헤어졌어. 근데 걔가 나를 엄청 좋아했었지. 진짜야. 아주 나 그런 표정 하지 마. 그래서 걔가 나랑 헤어지고 교회에 갑자기 가서 선교단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사랑은 부질없다. 그래서 신과의 사랑으로 간 거지. 진짜야. 그래갖고 되게 힘들어했었어. 그리고 연락도 막 계속 오고 나한테 그래서 연락하지 말아라. 나쁜 남자. 바지락 아니라고 병신아. 네? 아무튼 자 시간 없어. 빨리 봐봐. 그래서 여기는 또 반대야. 여기는 뭐야? 홍조류야. 홍조류라고 하는데 여기는 색소를 적어놔. 너무 글씨가 작아서. 얘는 홍조소라는 게 있어. 이게 색소야. 자, 대표적인 김이야. 그럼 얘는 홍이니까 빨간색을 갖다가 뭐 하는 거야? 뿜어낸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는 거꾸로 뭘 먹냐? 청색광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 왜? 여기는 파장이 짧으니까 청색광은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야. 그럼 가운데 중간을 한번 해봐. 얘는 뭐야? 갈조류야. 그럼 여기 색소는 뭐 있을까? 갈조소가 있는 거야, 색소가. 다시마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냐? 됐어, 안 됐어?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1조 시간으로 넘어갈 건데, 1조 시간. 자, 1조 시간. 여기 봐봐. 1조 시간은 조금 추가적으로 얘기를 좀 해줄게. 여기 봐봐. 우선, 나 이거 줘야지. 근데 빨간색은 투과가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 빨간색은 투과가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지. 그러니까 깊이 못 간다고. 근데 왜 빨간색? 뒤질래? 아까 뭐라고 했어? 얘가 왜 녹조류라고? 빨간색을 먹고 그거에 보색광계색을 뱉어낸다니까? 그러니까 얘는 청색광을 먹고 빨간색을 뱉어내는 거야, 쉽게 말하면. 오케이? 모자르나? 야, 빨리 넘겨 신어. 자, 우선 여기 봐봐. 엄마, 말을 조금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엄마, 우리가 보통은 엄마 이제 이런 걸 명기라고 하거든. 명기하고 암기라고 하는데, 요게 밝은 거고 요게 어두운 거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장일식물이라고 하고 단일식물이라고 하는데, 자, 이건 정확히 말하면 뭐야? 1조. 쉽게 말하면 태양이 떠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자, 여기 봐봐. 장일식물은 단암식물이야. 쉽게 말하면 여기도 지금 써 있는 게 단암이라고 써 있지.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단암식물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암기가 짧은 거야. 다시 한번.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봐봐. 왜 그러냐면 이 과학자들이 이름을 잘못 줬어. 이 식물이 개화하는 건, 개화하는 건 명기 때문이 아니라 뭐야? 암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밝은 게 아니라 어두운, 정확히 하면 결론이야. 지속적인 암기. 얼마나 길게 암기를 줬냐가 결정인데 이름을 1조 시간으로 표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장일식물이라는 것보다 사실은 단암이 중요하다고. 단암. 그러니까 장일식물도 거꾸로 말하면 얘 뭐야? 장암식물이야. 장암. 얘는 암기가 길어야지 꽃이 피는구나. 돼? 그럼 얘는 단암은 뭐야? 암기가 짧아야 되는구나 라는 거란 말이야. 돼? 특히 여기 봐봐. 장일식물은 봄이야 가을이야? 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별거 아닌데 잘 모르더라고. 봐. 봄에서 여름으로 가면 어떻게 돼? 그렇지, 해가 길어지잖아. 그러니까 얘가 장일식물이야. 그럼 가을은 어떻게 돼? 거울로 가지. 겨울은 밤이 길어. 그럼 낮이 뭐야? 짧아져. 그러니까 여기가 뭐야? 단일식물이야. 그러니까 봄에 주로 개화하는 애들이 누구야? 장일식물이고, 가을에 주로 개화하는 애들이 누구야? 단일식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돼? 국화가 그러거든. 뭔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봐봐. 프린트 봐봐, 빨리 프린트. 이 프린트에 재밌는 게 있어. 자,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돼. 왜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지 이해를 해야 돼. 잘 봐. 지금 보면은 여기 장암식물이 있어. 장암식물. 요거 보여줄게요. 장암식물이 있어. 쉽게 말하면 얘는 암기가 길어야지 생기는 녀석이야. 됐죠? 보통, 자, 여기 봐봐. 지금 그림이 3개가 있는데, 장암식물, 여기 왼쪽에 있는 애야. 단일식물, 장암식물도 먼저 보면은,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어. 자, 특히 여기 뭐냐면, 임계 길이야. 임계 밤 길이. 자, 임계 밤 길이고, 여기가 지금 봐봐. 얘는 밤이 길어야 꽃이 피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여기가 봐봐. 여기가 낮이고, 여기가 밤이야. 그럼 임계 밤 길이보다도 짧아. 그지? 그럼 조건이 만족을 못해. 얘는 길어야 된다고, 어두운 게. 그럼 얘는 꽃이 뭘까? 꽃이 안 피겠지. 분위기 이해돼? 근데 만약 여기서 밤 길이를 늘렸어. 밤 길이를 늘렸어. 즉, 요 한 개보다 밤 길이가 더 늘어났어. 그럼 이건 꽃이 뭘까? 필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 실험이 재밌어, 엄마. 똑같은 조건인데 요 중간에 성광을 비춰. 그럼 얘는 또 꽃이 뭐야? 안 펴. 돼? 그럼 왜 그러냐? 잘 봐. 얘를 빛을 비추면, 빛을 비추면 요 길이가 됐든 요 두 길이 어떤 녀석도 얘보다 뭘까? 짧아. 돼? 그러니까 꽃을 피게 하는 건 뭐야? 장암식물에서 꽃을 피게 하는 뭐야? 지속적인 뭐야? 밤의 길인 거야. 오케이? 내 말 무슨 말 이해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봐. 예를 봐. 요게 만약 10시간이라고 해볼게. 그럼 얘가 만약 2시간이 추가돼서 12시간이라고 하면 10시간 이상이 되면 꽃이 피거든. 이게 시금치인가 그래. 오케이? 네? 시금치가 여기 써있을 텐데 10시간이 뭔가 아무튼 그럴 거야. 봐. 여기 봐봐. 시금치가 10시간 이런 거 안 해도 돼. 근데 얘를 이렇게 쪼개면 여기다 빛을 비추면 요 길이가 예를 들어서 7시간이고 요 길이가 예를 들어서 5시간이라고 해봐. 그럼 10시간 이상 되는 시간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문의인지 이해가 되니? 너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지속적인 암기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 실험에서. 내 말 이해돼? 그럼 오른쪽으로 가봐. 오른쪽으로 가보면, 자, 오른쪽으로 가보면, 그럼 여기는 지금 또 오른쪽은 장일식물, 단암식물이야. 단암식물. 그럼 여기 또 이렇게 봐봐. 그럼 얘가 이제 임계 반 길이가 또 있어. 임계 반 길이가 있어. 그럼 얘는 여기가 지금 낮이야. 그럼 잘 봐, 나 봐봐. 얘는 단암이니까
요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 빛을 비춰야, 그러니까 어두워져야 뭐야 되는 거야? 꽃이 피는 거야. 그럼 얘는 짧잖아, 그지? 다람이니까 얘는 꽃이 핀단 말이야. 맞죠? 근데 얘가 이렇게 돼봐, 이렇게 돼봐. 그럼 선생님 임계 길려다 밤이 길어졌어요. 그럼 얘는 꽃이 뭐야? 안 펴야 된다고. 꽃이 안 펴야 된단 말이야. 맞아, 안 맞아? 근데 얘 또 봐봐. 요 상태에서 여기다 손광을 이렇게 때려봐. 그럼 요 길이가 됐든 요 길이가 됐든 그게 요거보다는 짧다는 얘기야. 그럼 얘 뭐야? 꽃이? 그렇지, 핀다는 얘기지. 이렇게. 내 말이 이해될까? 내 말이 이해될까?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야. 여기 봐. 예를 들어서 이 원예업자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엄마, 원예업자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장암식물이라 할게. 그럼 원래 밤이 길어지는 가을에 말이야. 밤이 길어지는 국화가을이거든. 밤이 길어지는 계절에 얘는 꽃이 펴야 돼. 근데 일부러 엄마 밤 중간중간 계속 성광을 때려. 그럼 뭐 할까? 계절이 아직 안 온 줄 알고 꽃을 안 펴. 오케이? 그런 다음에 계속 성광을 때려서 그 다음에 5월까지 개기는 거야. 그리고 5월에 한꺼번에 빛을 다 빼줘. 그럼 뭐가 될까? 꽃이 5월에 확 펴버려. 왜? 그때 꽃이 많이 필요하거든.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이런 거, 스승의 날 이런 거. 오케이? 근데 원예업자도 실제 이런 걸 해. 원예 기술이야. 내 말이 뭔 말인지 이해됐니? 이해됐니? 자, 그럼 넘겨봐. 우리 문제 두 문제, 우리 교재 있어. 내가 일부러 이 문제를 넣어놨어. 자, 우리 교재 65페이지 26번, 24번, 26번 둘 다 해봐. 24번, 26번 둘 다 해봐. 우리 교재 64페이지 24번, 26번. 24번, 26번. 우리 교재 64페이지, 65페이지, 24번, 26번. 아, 24번만 좀 해보자. 24번만. 자, 같이 해볼게. 자, 줄거 단일식물. 자, 거꾸로 해. 장암식물이야. 암기가 임계 암기보다 길어야지 꽃이 피는 거야. 돼? 그럼 맨 밑에도 보면은 A가 바로 뭐냐면 임계 암기, 한계 암기래. 보통 임계 암기라고 많이 하거든. 그러면 얘를 넘어야지 뭐가 되냐면 꽃이 핀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험 1은 암기 이 A보다 암기가 더 길지가 않아. 그럼 꽃이 안 펴야 된다고. 그죠? 내 말 이해되니? 근데 실험 2는 그 검정색 암기보다 넘었으니까 뭐야? 얘는 꽃이 펴야지. 그지? 성이 되니? 자, 그럼 디귿 봐봐. 디귿 선생님이 암기보다, 한계 암기보다 더 긴데요? 아니야. 중간에 성광이 있지. 그지? 그럼 그 부분을 양쪽을 나누면 얘는 한계, 암기보다 작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 꽃이 뭐야? 안 펴야지. 사격이 무슨 말이 되니? 그럼 상혁이 해봐. 마지막 4번은 피냐 안 피니? 4번이요? 4번 실험은 피죠. 왜? 성광이 있어도 한쪽력이 뭐야? 그래, 인계암기보다 넘었잖아.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기억. 4가지 조건 중에 하나 아니야, 2개야. 누구? 2번하고 4번 실험. 그럼 총 A는 암기 길이의 합이 한개 암기보다 길 때 아니야. 암기 길이 합이 아니라니까. 분전이면 끝난 거야. 돼? 아니 그렇게 따지면 씨발 3번도 표는 2번 니은이 맞다면 씨발 거기 저기 2번에서도 빛이 제발 3번에서도 꽃이 폈어야지. 아니 수업 병신같냐. 왜 이렇게 말이 갈수록 말을. 그럼 1조 시간이 식물의 개화에 영향을 미치는 건 작용행위다. 자 다시 한번 작용 써봐. 환경이 생물에게 주는 영향이 바로 뭐야? 작용이야 작용. 그러니까 디귿이 맞는 얘기죠? 됐어요? 상혁이 돼? 답은 그럼 3번이 될 거야. 그럼 27번 한번 봐봐. 27번. 옆에 27번, 60옆에 27번.
자, 1조 시간, 하루 동안 햇빛이 내리쬐는 시간은 길이 변하는 꽃이 피는 시기가 중요한데 한 지역의 1조 시간에 나타낸 거다. 그럼 A는 뭐야? 3월이면 자, 이제 낮 길이가 길어지는 장일식물이야. 장일 써놔. 다남식물, 장일식물. 자, 그럼 B가 9월쯤이니까 뭐야? 단일식물, 장암식물. 65페이지 27번 하고 있습니다. 됐죠? A 다시 한번 장일식물, 3월에 피는 건 장일식물, 다남식물 같은 말이야. B는 9월이니까 단일식물, 장암식물 같은 말이야. 그럼 B는 1조 시간이 길어질 때 꽃이 아니라 1조 시간이 뭐야? 짧아질 때 꽃이 피는 거니까 꺼져. 그럼 A, B는 빛을 감각하는 무엇인가가 있다. 참 멘트 진짜 더럽네. 자, 여기 써놔. 선생님이 뭐 가르쳐주진 않았지만 그냥 알아도 어디 가서 유식한 처에 피토크롬이라는 게 있어. 자, 이게 뭐냐면 빛을 받아들일 때 색소 단백질이야.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정확한 이런 걸 광죽이라고 하거든. 정확히 하면 이 실험의 제목이 뭐냐면 식물의 개화는 광죽의 영향을 받는가 이거거든. 근데 이게 과학자들이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른다고 하는데 아마도 색소 단백질의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게 바로 피토크롬이야. 됐죠? 그래서 아 이런 게 있구나 한다는 것만 알아도 그럼 니은 맞은 얘기야. 디귿 그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게 아까 말했던 환경이 바로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작용인 거야. 답은 그래서 4번이 됩니다. 다시 돌아와. 자, 빨리 돌아와. 빨리 돌아와. 다시 58페이지 가. 자, 그럼 이번엔 몸집과 열의 방출량 얘기를 할 건데 밑에 보면 이제 온도와 생물인데 자, 거기 보면 추운 지방에 사는 정원동물. 야, 니네 이건 아니야? 엄마. 정원동물하고 엄마. 정원동물하고 변온동물이 뭐야? 그래, 변온동물은 온도가 막 바뀌는 거야. 정원동물은 유지가 되는 거야. 우리가 정원동물이야. 36.5도가 유지돼야 된단 말이야. 얘가 대표는 누구야? 파충류야, 파충류. 오케이? 개구리. 그래서 변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추운 지방에 사는 정원동물은 깃털이나 털이 발달돼 있어. 자, 이런 것도 알아도 엄마. 여기 지금 뭐 툰드라 지역에 사는 털복숭이도 비슷한데 엄마. 털이 나 있으면 왜 추운 걸 막아주니까 우선 여러 개의 이유가 있는데 털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있는 공기층은 밖에 있는 공기층과 좀 달라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보호를 해주는 단열층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식물이 옷을 입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털이 있다는 게. 뭔 일이래? 이래 그걸 알아? 추우면 털 쓰는 거? 추우면 털 쓰잖아. 호러 영화 보면 왜서? 추면 여기 공기가 많이 갇혀. 그래서 털이 쓰는 거야. 니네 그거 알아? 추운 데서 오줌 싸면 몸 떨지? 남자들은 다 해봤잖아 한 번씩. 추운 데서 오줌 싸면 불 떨잖아. 왜 그래? 몸 안에 온도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체온을 올리는 거야. 골격근이라고 해서 몸의 근육이 떨면서 순간적으로 온도를 올려버리는 거야. 네? 사실은 생물 입장에서는 정원생물 입장이 봐. 정원동물 입장에선 체온이 떨어지는 건 진짜 위험한 일이야. 왜 위험할까? 우리 몸이 단백질로 돼 있거든. 단백질은 뭐야? 열에 의해서 변성이 돼. 쉽게 말하면 온도에 굉장히 예민한 애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몸이 만약 온도가 떨어졌다 그럼 뒤지는 거야. 왜? 효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를 못해.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체온이 떨어지는 건 엄청 위험한 일이야. 다급한 일이고. 뭔 얘기 이해됐지? 그래서 얘네들은 털을 세우는 거야. 그리고 또 피하 지방이 두꺼워서 열이 방출되는 거 막는 건데 자, 포유류는 서식지 기온의 몸집과 몸 말단 분위기가 다르다고 하는데 자, 여기 봐봐 엄마. 이거 좀 설명을 해줄게. 봐 엄마. 왜 사막여우보다 북극여우가 몸집이 크냐 이거죠. 돼? 자, 정확하게 이렇게 되거든요.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라고 할게 그냥. 표면적이 점점 줄어들어. 몸집이 크면 클수록.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 봐봐 엄마. 봐봐 집중해봐. 자, 우리가 만약 물체를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사각 정육면체로 놓고 올게. 동물을. 그럼 얘가 가로 길이가 만약 1이라고 해봐. 그럼 이 새끼의 표면적은 자, 정육면체니까 1이면 1 6개니까 6이야. 근데 부피는 얼마냐면 1이야. 1이니까. 돼? 근데 만약 몸집이 가로 세로 2짜리라고 한번 해봐. 여기도 2고 2야. 그럼 얘는 표면적이 4 곱하기 6하니까 24고 자, 요 새끼 부피는 8이란 말이야. 하나만 더 할게. 만약 얘가 덩치가 엄청 커져서 이 생물이 크기가 3짜리야. 자, 그럼 여기가 9고 96에 54고 여기가 뭐가 되느냐? 3 하니까 27이야. 돼? 무슨 얘기냐? 몸집이 커지면 단위 부피당 표면적, 그러니까 몸집이 커지면
단위 부피당 표면적 값이 이거 얼마니? 2냐? 점점 줄어. 돼?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서 열이 빠져나간단 말이야. 돼? 근데 부피가 커지면, 몸집이 커지면 같은 부피당 열을 뭐야? 많이 안 내보낼 거라고. 내 말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다시 한번. 부피가 작으면 부피당 표면적 열이 빠져나갈 공간이 많단 말이야. 근데 몸집이 커지면 같은 부피당 열을 많이 안 내보내도 된다고. 왜? 부피당 표면적이 작으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되냐? 너 됐어 안 됐어? 이런 예병아 여기서 열이 나간다고. 근데 얘는 1당 6만큼 열이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 부피 1당. 얘는 부피 1당 3의 열이 빠져나가. 얘는 바깥쪽으로 열이 빠져나갈 거 아니야. 아, 니 씨발 여기서 열이 빠져나가지 어디서 빠져나가? 무슨 말 이해돼? 아, 야, 간단하게 볼게. 냉장고 들어갔어. 요즘 냉장고 들어갈 일 없지만 니네 코스트코 같은 데 가봤어? 야채칸 가면 춥지? 너 추울 때 어떻게 들어갈래? 옷 벗고 들어갈래? 그래 이 새끼야 너 왜 입어? 얼굴만 드러내고 나머지 다 감추는 거잖아. 그게 표면적을 줄이는 거야. 부피나 표면적은 작아졌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아니 생각해. 추운데 옷 벗고 들어가봐. 그럼 내 부피는 그대로지만 표면적이 다 노출되니까 열이 많이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근데 추운데 들어가는데 몸 부피는 그대로인데 다 꽁꽁 싸고 씨발 여기다 마스크 쓰고 이러면 여기 안 빠져나갈 거 아니야. 표면적이 작으니까. 내 말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몸집이 크면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작으니까 사망 여우보다 뭐가 크다는 얘기야? 북극 여우가 크다는 얘기야. 근데 이 문제를 내는 새끼들이 꼭 이걸 헷갈리게 돼요. 뭐라고 내느냐? 표면적, 단위 표면적당 부피는 사망 여우가 크니 북극 여우가 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 나쁜 새끼들이. 그럼 몸집이 크면 클수록 부피당 표면적은 작으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건 사막보다 누가 큰 거야? 북극이 더 큰 거야. 시험에 많이 나와. 돼? 그러니까 이걸 세상에서 제일 헷갈리는 게 이지선다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느껴보란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되냐? 빨리 거기다 적어놔. 이거 한번 적어놔봐. 시간이 괜찮으냐? 됐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학교 선생님 얘기 안 했을 건데 그냥 알아도 베르그만 법칙이라고 해. 몸집이 추운 데 사는 애들이 몸집을 크게 해서 단위 부피당 표면적을 줄이는 걸 베르그만 법칙이래. 베르그만 법칙. 그래서 보통 추운 데 사는 애들이 더 몸집이 큽니다. 그렇죠? 그리고 피하 지방도 많고요. 됐어요? 또 하나는 사망여우는 왜 이렇게 또 귀때기가 씨발 존나 그렇게 클까라는 거야. 오케이? 귀때기가 왜 이렇게 클까? 자, 이건 또 여기 봐. 더운 데 사는 애들은 말단부가 커. 자, 왜 말단부가 크냐? 엄마 알아도 실제로 말단부가 감각점들이 많이 있어. 돼? 쉽게 말하면 몸에서 열을 똑같이 방출하는 건 아니야. 오케이? 돼?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알아? 손발 시름 어때? 몸이 다 춥지. 그죠? 말단부가 감각점이 많아서 그래. 돼? 그러니까 더운 사막에 사는 여우는 귀때기가 큰 이유가 말단부에서 열을 많이 뿜어내려고 하는 거야. 알겠어? 돼? 이것도 적어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알렌 법칙이라고 해. 사람 이름이야. 빨리 써봐. 알렌 법칙. 됐습니까? 자, 여기 봐봐. 이 나머지 물하고 이런 것들은 다음 주에 좀 더 할 거고 여기 봐봐. 자, 선생님 좀 얘기 좀 할 게 있어서 다음 주에 우리 수업이 없어. 왜냐면 선생님 다음 주에 수술을 하러 들어가. 그래서 다다음 주에 우리 만날 때 선생님 목발을 짚고 올 거야 아마. 굉장히 애처롭게 올 텐데 중요한 건 다음 주에 수업이 없는 게 아니라 정확히 하면 내가 안 오는 것 뿐이야. 수업은 영상으로 찍어서 보낼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다음 주 수업은 우선
요 생태계를 조금 자세하게 정확하게 다시 정리를 해서 한번 강의를 찍어줄 거고, 뒤에 가면 사물 인터넷 혹은 자 유전자 검사 혹은 PCR 검사 이런 부분이 있어. 오케이? 지금 아마 지구과학 선생님이 하실 거 거기? 아닌가? 맞죠? 지구과학 선생님이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 거기 부분도 수업을 해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수업이 찍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 수 있는, 오늘 당일 깨기를 내가 일부러 오늘 안 하고 다음 주에 할 건데, 당일 깨기도 다음 주에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풀고 해봐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당일 깨기를 엄마 오늘 거하고 다음 주 거 추가적으로 한꺼번에 다음 주에 나갈 테니까 다음 주에는 주로 물리화학보다는 요 생태계하고 뒤에 사물 인터넷 부분을 해서 해줄 거야. 알겠지? 절대로 누수 없어야 돼. 알겠어? 선생님 빠진다고 공부 안 하고 이러면 안 돼. 알겠지? 한 주니까. 됐죠? 그래서 공부해갖고 그 다음 주 오면은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총존일을 좀 할 거야. 알겠죠? 시험 언제지? 12월. 그죠? 첫째 주지, 그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알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우선 뭐가 숙제냐면, 자, 우리 교재 60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는 숙제를 좀 해. 그리고 아주나 생태계 들어가니? 피라미드? 그 뒤에 봐봐.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생태계 피라미드까지 같이 해서 뒤에 사물 인터넷이랑 같이 얘기해서 정리를 해줄게.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우리 다 다음 주에 볼 거야. 다 다음 주에. 알겠지? 네, 학원에서 인강 다 보내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